C라고 오타가 나 있는데 스튜씨입니다. 스튜스는 누굽니까? 몰라요. 스튜씨가 미스 버킨의 세라핌이다. 아. 이런 떡밥이 공개가 되었는데 미스 버킨이 누굽니까? 록스 해적단 출신이고 흰수염의 아내고 위블의 엄마인데 그 사람이 스튜씨였다? 뭐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스튜씨는 CP0 아니야. 그렇죠. 로브루치의 따까리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계정부 측 인물이고 한 명은 세계정부를 부수는 인물인데 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같은 인격인지 아니면 뭐 모티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관이 엄청나게 있는 존재다. 자, 일단 얼굴을 보면 이게 스투시인데 와, 이 사람이 미스 버킨의 과거 모습을 쏙 빼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됐죠. 세라핌들이 보통 미호크 이런 애들이 40대잖아. 어. 그런 애들이 막 10대로 나오니까 한 30년 전이라 치면 스투시 지금 미스 버킨이 한 6, 70대면 72세. 마이너스 한 3, 40 하면 대충 40대, 30대 때 모습이다. 그리고 더 젊게 만들었으면 뭐 20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튜시 이 사람 또 별명이 활락가의 여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피스 세계관 유흥계를 꽉 잡고 있고, 빅맘의 다과에 초대될 만큼 거물인데, 또 다른 신부는 위블의 엄마고 록스 해적단 출신의 강자다? 좀 와. 대단하네, 이 사람. 여러가지 돌아다니면서 발을 엄청 뻗어놨네, 다다. 자, 그리고 생긴 걸 한번 비교해볼게요. 미스 버킨과 스튜시. 과연 뭐가 좀 닮았을까? 곱게 늙었나? 아니네요. 원피스 역계 중에 곱게 늙은 사람이 추루, 쿠레하, 사쿠야쿠 정도가 있는데 뭐 빅맘이라든지 그 누구지? 와노쿠니에게 오 하네. 하여튼 있어요. 모모노스케한테 모모노스케님 맨날 이런 숙성 열매 먹은 애. 아우 이름이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렇게 못나게 늙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못 늙은 편으로 속합니다. 록스 해적단에 있으면 좀 힘들어서 빅맘도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돼버리지 않을까. 록스가 막 엄청 갈굴 수도 있고 근데 좀 닮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머리에다가 단발 그리고 특유의 립스틱도 조금은 닮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안 닮았는데 오른쪽은 하나도. 스투시가 아니죠. 히구라시가 변신을 했을 때 나온 의문의 여성인데 누구나 다 미스 버킨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안 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크기부터 작아졌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노쇠화되면 좀 작아지긴 하는데 이건 작아져도 너무 작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성이 나오니까 이제 흰수염을 정상으로 좀 취급을 했다. 다리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흰수염이 좀 취향이 독특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히고라시가 한번 변신을 해서 보여줬잖아. 의문의 여성을. 그래서 흰수염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록스 해적단 또 마크가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때는 록스 해적단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세계정부를 부수는 그냥 위블의 엄마입니다. 와 근데 이거 록스 해적단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거 온갖 떡밥이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저 해적단이 그냥 레전드 해적단인 것 같아. 나중엔 막 카이도우 형이 숨어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조이보이 해적단을 제외하면 진짜 제일 큰 해적단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블이 이제 흰수염의 복제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블이 이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했어? 나 흰수염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독자들이 아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좋겠다. 수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친아들 느낌은 아니고 복제품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흰수염이 이렇게 해갖고 응애 이러고 태어난 게 아니라 두룽 이렇게 해갖고 흰수염도 몰라 진짜 자기 아들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좀 닮은 구석이 있긴 해요. 뭐 노란머리라든지 흰수염이라든지 덩치 큰 건 닮았는데 완전 짝퉁이야. 두건도 쓰고 있고. 실제로 근데 엄청 얼굴 차이가 좀 심해요. 이 사람은 목이 없어요 실제로. 하지만 흰수염은 전성기 시절에 엄청 간지나게 생겼고 목이 엄청 있고 승모근이 발달을 했는데 위브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 찐빵 같은 느낌이다. 와 근데 이거 보면 진짜 좀 닮긴 했어요. 근데 얼굴 빼고 다 닮았어. 그렇습니다. 얼굴 빼고 다 닮으면 안 닮은 거 아닌가? 머리도 비슷하고 색도 똑같고 흰수염도 있고 좀 수염이 얇네 이 친구는. 그리고 또 기대가 굉장히 되는 게 위블이 키자루가 또 뭐라 했습니까? 전성기 흰수염급의 강함. 와. 강함만 놓고 보면 전성기 흰수염이랑 동급이랑 지금 현 바다의 1인자 아니야? 그렇죠. 이카루피, 샹크스, 뭐 늙은 거프, 뭐 티치 이런 거보다 훨씬 셀 것 같은데? 그나마 지능적으로 좀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 이거보단 떨어질 수 있지. 무대가리다 무능력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미스 버킨의 그러면 소속이 MADS에서 록스의 적단이 되었을까? 아니면 뭐 그 반대로 되었을까인데, 일단 미스 버킨이라는 신분은 록스의 적단 때 썼고, 또 MADS 때는 미스 버킨이었는지 스튜신지 아직은 몰라요. 표지연지에서 의문의 여성으로 나왔잖아. 그리고 록스의 적단을 갔다가 MADS는 못 갈 것 같아, 세계정부 쪽에서. 뭔가 쟤는 좀 아니지 이러면서. 그래서 MADS에 있다가 록스의 적단으로 갔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히고라시가 보여준 거기 때문에 록스의 적단 시절의 얼굴인데,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투시 얼굴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데요. 한 5살 정도. 그렇죠. 스투시가 한 20살이라면 이분은 한 30, 40 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MADS에서 록스의 적단 이런 식으로 옮겨갔지 않았을까. 스투시가 MADS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록스의 적단의 주요 인물들인데, 여기서 흰수염을 딱 택했네. 뭔가 성격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록스는 뭔가 무서울 것 같고, 카이도우는 아직 어렸고, 시키는 뭔가 날아다니고 있고, 빅맘은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흰수염이라는 강력한 유정자를 택해갖고 위브를 만들어서 흰수염이 여기서 또 제일 세다고 평가를 받죠. 록스는 뭐 선장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한다면 이 최고 전력 중에서는 흰수염이 제일 세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카이도우, 시키, 빅맘보단 세고 록스랑도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FPJ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록스 대 흰수염. 그건 진짜 애매해. 흰수염이 이때는 아마 전성기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록스가 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흰수염이 셀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빨리 공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수염에 그렇다면 진정한 아들이 누굴까? 흰수염이 좀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흰수염이 제일 많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게 가족이니까. 흰수염한테 야, 니 유게이트야 왜 보물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난 가족을 원한다. 그래서 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흰수염이 가장 아낄 것으로 추정되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일단 흰수염이 죽기 전에, 정상결전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회상을 할 때 마르코가 처음으로 나온다. 그리고 지금 흰수염 해적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들 1호야. 대대장. 그리고 불사조 마르코 1번 대대장 아니야. 그리고 흰수염과 이번에 또 1대1로 술을 마시는 장면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흰수염이 술주정을 하는 걸 받아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마르코랑 흰수염이 진짜 첫 번째 아들 느낌이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아끼는 애가 에이스. 에이스 한 명 때문에 정상결전을 일으킬 만큼 에이스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흰수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5번 대대에 36번 뭐 띵띵이 이런 애가 잡혔다 이러면 뭐는 정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해군본부한테 연락해서 그냥 줄래 아니면 지진 열대 맞을래 이러고 대충 빼왔을 텐데, 에이스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정상결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마르코 다음으로 아끼는 아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차세대 배적을 이끌어갈 인물이라고 평가받죠. 하지만 아카이누 손에 죽어버렸다. 자, 그럼 에이스 죽은 게 아쉽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은 피가 섞인 친아들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은 피가 섞인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제일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위브는 자기 스스로를 흰수염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좀 자랑스러워 하거든. 그렇죠. 거울 흰수염 포스터 보여주니까 이거 나 아니야? 하면서 진짜 자기가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완벽히 믿고 있거든. 하지만 실제로는 흰수염의 아들이 맞나? 아들이 맞긴 한데 좀 내놓은 자식 느낌이다. 아직 독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번 화 보니까. 하지만 좀 내놓은 자식. 난 마르코가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와, 근데 얘까지 흰수염 해적단이었으면, 흰수염 해적단 예를 들어 와해 안 됐다 치면, 흰수염, 선장 흰수염, 1번 대대장 위블, 2번 대대장 티치, 3번 대대장 오뎅, 4번 대대장 마르코, 5번 대대장 에이스. 성장한 에이스, 6번 대대장 비스타, 7번 대대장 조즈. 야, 이러면 이거 록스 해적단급인데? 그렇죠. 너무 세지죠 이게. 그리고 얘가 지금 만약에 흰수염 쪽이었다면 흰수염 해적단이 와야 됐잖아. 얘가 그냥 선장을 맡아줘도 됐어요. 비슷하게 생겼고 또 정상결전에서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무력도 뭐 비슷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레전드입니다. 버기의 세라핌 등장. 그렇죠. 일단 버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좀 읊어주면, 하나씩 버기 업적을 말하죠.
일단은 크로스 길드를 창설해서 사왕에 등극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로저의 적단에서 활약했고 흰수염이 기억할 만한 강자였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 사정사정에서 칠무회를 부탁했다. 그리고 미호크와 크로코다일을 부하로 두고 현상금이 31억 베리가 넘어가는 거물이다. 샹크스를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흰수염을 공격했다든지 아니면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뭐 록세 적단의 전설 캡틴 존의 아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어. 조로에게 막 등짝에 수치를 주고. 아 맞아, 검사의 수치 절대 안 준다면서 미호크한테도 그랬는데 얘는 그런 거 없다 임마 하고 찔러고 밀짚 모자 훼손해버리고. 미호크가 영국도가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 노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버기에 또 세라핌이 나오죠. 세라핌 국룰이 어린 시절 플러스 루나리아족 특성이니까 이 어린 버기가 좀 까매지고 피부가 태닝을 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뒤에 날개가 달려있다. 검은색 날개가 나오고 아마 전투력도 좀 상승을 했는데 세라핌들이 좀 재밌는 게 고유의 성격을 가져가잖아. 그러면 세라핌도 버기 세라핌이 제일 세고 막. 아니 버기 세라핌 엄청 까불까불거릴 것 같지 않나? 그니까 자기가 또 최강인 것처럼 어릴 때가 겁이 없었어. 얘가 나이 들고는 좀 겁이 많아졌는데 세상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어린 버기 세라핌 나오고 버기랑 만나고 재밌을 것 같다. 누가 뭐 빨간 코냐고 서로 열받고 막 세라핌은 검은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샹크스 세라핌도. 그리고 또 버기 세라핌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세라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공개된 세라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라핌들이 엄청나게 대거 출몰하면서 이제 진짜 카이도 세라핌, 로저 세라핌 이런 게 꿈이 아니라 진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히투시도 복제하는 마당에 카이도라고 못할 거 있나? 시키라든지 록세 적단 다 나와서 막 록스 세라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카이도는 이미 자기 열매도 복사당했기 때문에 본체가 있다 해도 안 이상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좀 나온 세라핌은 미호크 세라핌이 일단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호크가 어디서 좀 활약을 했냐면 검은 수염과의 대결에서 티치와 일기토를 벌였는데 티치가 이놈들 강하다 이러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왕 티치가 인정할 정도면 못해도 7무 이상일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기계인이. 뭐 파시피스타 이런 거 하는데 티치가 와 강하다 이런 바보가 정말 바보 같죠. 그렇게 되는데 미호크 또 세라핌이니까 또 조로와 미호크 한번 맞붙어도 꿀잼일 것 같지 않나? 조미 대결. 그리고 또 다른 세라핌으로는 행콕 세라핌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행콕 세라핌이 그걸 가장 먼저 좀 알려줬어. 세라핌도 본체의 성격을 담는다. 성격을 담고 능력을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얘가 메로메로 멜로우도 쓰고 막 부끄러워하고 징배가 가니까 그래가지고 징배가 이래요. 참으로 친절한 행콕이구나. 왜냐하면 옛날에 본체 행콕은 지한테 밥도 먹지 말라고 맞아. 엄청 못살게 굴었는데 얘는 좀 착하게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징배도. 징배가 그리고 징배 세라핌이랑 징배 만난 것도 개웃기다. 그리고 징배랑 징배 세라핌이 이렇게 또 만나는 화도 있는데 그것도 꿀잼인 게 이러잖아. 막 징배 세라핌이 남이 공격하니까 로비는 너 진짜 징배라 해도 이제 용서 안 해 하고. 그렇죠. 쌍지도 진짜 징배라도 이거는 못 넘어간다고 개 두드려 패잖아. 징배 엄청 욕을 했는데 징배도 놀랬을 거야. 막 무전 듣고 있는데 징배가 남이를 공격함 이러면 나 안 했어 약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징배가 좀 놀래고 헐 저런 게 있다니 이래요. 자기 세라핌을 보고. 그리고 세라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융합도 될 것 같아요. 흰수염과 미호크를 섞어서 검사 흰수염. 와 그러면 진짜 막 거프랑 흰수염 합쳐서 최강의 주먹. 그것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세라핌들이 확실히 원피스 최고의 이슈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쿠마 바솔로뮤 쿠마가 킹과 마찬가지로 루나리아족처럼 조금은 독특한 종족이라고 이게 오피셜이 떴잖아. 그렇죠. 최근에 그게 밝혀지면서 쿠마 스토리들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쿠마가 또 능력이 워낙 도톰도톰 열매라는 사기적인 열매를 먹었고 이 능력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스터리한 열매인데 이번에 조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체가 아닌 것을 실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저렇게 도톰으로 만든 다음에 창으로처럼 찌를 수도 있어요. 진짜 독특하네요 능력이. 그래가지고 또 지금 쿠마가 인격을 잃고 기억을 잃었잖아. 지금 막 정신 나갔죠. 근데 그 기억을 보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을 되찾는다든지 아니면 인격을 되찾는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얘가 베가펑크와 지금 협업을 하는데 베가펑크가 정말 얘랑 잘 어울리는 게 아니면 베가펑크가 말한 그 사람이 쿠마인가? 도움을 주는 도움을 한 명한테 달라 하잖아.
베가펑크가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머리가 크고. 그거를 다 쿠마가 실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쿠마가 본격적으로 좀 등장을 했다. 솔직히 1부 때부터 등장을 했고 샤봉디 제도랑 정상결전에서 활약을 했지만 중요도만큼은 이번이 지금 최고조다. 쿠마는. 그렇죠. 쿠마의 스토리라인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쿠마의 딸도 또 공개가 됐죠. 보니. 주얼리 본이라고. 자, 그리고 카쿠와 조로가 붙었습니다. 일단 로브루치 vs 루피가 계속해서 붙었고 이게 루피가 2인자 대결이죠. 참교육을 시전했는데 이제 2인자끼리 한번 붙네요. 카쿠 vs 조로. 얘들도 또 워터 세븐에서 한번 맞붙었죠. 붙었죠. 자, 이렇게 조로가 자고 있었는데 카쿠가 잠을 깨웁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로가 누가 내 잠 깨우냐면서 싸움을 암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조로가 견문색 패기가 확실히 뛰어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써니오를 부수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좀 막아섰다. 그리고 하필이면 조로 대 카쿠라 가지고 리벤지 매치가 되는데 그렇죠. 카쿠가 솔직히 말하면 리벤지를 할 가능성은 거의 1% 정도도 안 된다. 이때는 이렇게 힘겹게 이겼지만 지금이면 원콤이지 않을까. 조로가 킹을 또 꺾는 과정에서 엠마를 터득하고 폐왕색 패기, 폐위감을 터득했는데 카코는 뭐 각성을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폐위감을 넘긴 좀 어렵다. 뭐 엄청 사기적인 환수종 기린의 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린이라서 기린의 신 이러면 너무 내절 아닌가? 태양신, 기린신, 막 표범신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카쿠가 근데 동물계의 각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말이 조금 돌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루치도 이런 말을 하죠. 루피한테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밀짚모자. 그 이후에는 개 털렸다. 자, 이렇게 로브루치가 각성폼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쿠도 좀 기대가 된다. 근데 근데 로브루치와 카쿠가 딱 1인자 2인자잖아. CP0에서 워터7 때부터. 예. 그래갖고 카쿠가 좀 확실히 원콤 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조로한테 한 어. 번은 뭔가 개길 것 같아. 이긴 건 너만이 아니라고 미역머리 이러면서 기린 휘감기 이러면서 막 뒷발차기를 갈겨버릴 수도 있어요. 카쿠는 아직 각성폼이 공개는 안 됐지만 비슷하겠죠. 기린인데 뒤에 구름 같은 거 떠 있는. 그리고 우섭과 확실히 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하다. 조로가 착각을 했잖아. 얘가 배에 탔는데 긴 코 우섭 맞고마고 그렇기 그 때문에 정도면 그 조로가 좀 심하다. 길치에 막 얼굴도 못 알아봐. 하여튼 카코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코가 긴 친구들이 원피스에 가끔 나와요. 뭐 카타리나 데본, 우소, 카쿠, 우소 엄마. 우섭 아빠는 코가 안 길어요. 야섭은 정상 코죠. 그리고 조로의 강함이 여기서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CP0고 카쿠가 진짜 좀 강해졌는데 조로에겐 상대도 안 되고 조로가 이제 확실히 와노쿠니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체관 중에서도 거의 1, 2등을 다투고 어떻게 보면 해군 대장과 비빌만한 강자가 됐으니까 카쿠 정도는 쉽다. 아마 이 정도 양상인 것 같아. 니카루피와 로브루치 싸우듯이 조로가 카쿠랑 싸우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짜 쉽게 털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길이나 너 뭐했냐 이러면서. 그럼 이제 1070회 이렇게 싹 다 리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떡밥들이 많네. 흰수염 떡밥이라든지 버기 세라핌이라든지. 조로 카쿠의 리벤지 매치라든지. 개인적으로 FJC는 뭐가 좀 제일 재밌나요? 저는 흰수염이 드디어 이제 좀 누명을 벗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블하고 미스 버킨 때문에 유일한 오점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누명을 벗었다. 뭐 죄까지는 아니고 5점을 뭐 벗겨냈다. 뭐 이 정도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버기 세라핌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